어제 제가 그 김문기 처장 그 유서 손으로 쓴 자필 유서 같은 거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에 2022년 한 1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정도 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느냐? 경기 아트센터의 사장이었던 이우종 사장이 딱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김문기 씨 부인을 만났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는 유동규의 증언입니다. 유동규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우종 사장이 와서 가급적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김문기 씨 부인한테 이우종 사장이 그 사모님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아마 김문기 씨 부인은 그 이야기를 따라서 그랬는지 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김문기 씨 부인이 기자회견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참다 못해가지고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한 거는 제가 봤는데 뭐 넓은 의미로 그냥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유족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들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를 하면 모르겠는데 좁은 의미로 따지면은 김문기 씨 부인은 이우종 사장의 말을 듣고 기자회견 같은 거는 안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얼마나 그 남편이 그렇게 먼저 불의로 그렇게 그 뜻하지 않게 불행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 미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가 쭉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그 다음에 당 대표도 되고 그 와중에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 그 김문기 씨 부인이 분노할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김문기 부인 분노했다. 그 사모님이 왜 분노를 했냐면 저거는 2024년 10월 20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 때가 아니고 2024년 9월 달 저 기사가 뜨기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이재명이 그 법정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김문기 씨 모른다. 왜냐?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만 해도 김문기 씨 사모님은 너무 이렇게 화가 났겠죠. 어떻게 우리 남편이 하위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남편이 뭐 7급이냐? 뭐 6급이냐? 우리 남편이 그래도 성남 도계공의 처장이고 성남 도계공 처장이면 최소한 성남시에 과장급 이상 되는 그런 간부인데 어떻게 우리 남편을 하위 직원이라고 하느냐? 유기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여기에 이 그 김문기 씨 부인의 이렇게 잠재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에 이재명 대표가 기름을 끼얹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위 직원들과는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하지 않는다. 이거를 누가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하위 직원화 시키는 것도 화가 나는데 그 다음에 그런 우리 직원을 하위 직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밤잠 안 자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인가. 아유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렇게 살았나. 내가 너무너무 한이 된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하위 직원들과는 사소한 잡담 같은 거 안 한다. 왜 사소한 잡담을 안 하느냐. 그거는 내가 성남시장이고 내가 경기도지사인데 내가 아랫 것들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건 내 채통이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채통 떨어진다는 말에 가슴이 덜커덩 내려앉으면서 김문기 씨 부인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김문기 씨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상세하게 진술했었을 텐데 그러면 남편의 진술에 유동규의 진술이 더해졌으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처벌받았을 텐데 그런데 당사자가 지금 살아있지 않고 불귀의 객으로 되어 있으니 저 세상으로 가셨으니 그걸 못하니 내가 한이 된다. 내가 한이 된다.
그때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김문기 씨 부인이 김문기 씨가 막 고민하고 그러니까 물어봤대잖아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와이프한테 아니야 당신 알면 안 돼. 당신 알면 당신도 다쳐.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꼬치꼬치 꼬집으면서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까지 나한테 이야기해.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랬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저렇게 떠나 보내니 내가 너무 찝찝하고 가슴이 아프고 한이 된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채통 떨어진다는 말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모욕감 모멸감을 넘어서 내가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하겠다. 지금 내 감정을 단순히 나 모욕받았어, 당신 나한테 모욕을 줬어, 당신 나한테 모멸감 줬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가슴이 그냥 막 타들어가는데 생각나는 단어가 모욕감 모멸감 뭐 상실감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 누가 내 마음을 갖다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남편이 죽어서도 저 세상에서도 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김문기 씨 부인이 2024년에 9월 10월에 그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딱 났어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1심 선고가 딱 났는데 김문기 씨 부인은 만족스럽지 못했을 거예요. 왜 만족스럽지 못했을까요?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그거는 뭐 처벌할 수 없고 그냥 골프 치고 안 치고 그 정도 이야기한 게 거짓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다. 그다음에 백현동 유죄다. 그래서 결과는 위안이 됐지만 하지만은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가 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왜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그 부분은 서운했을 텐데 그래도 장장 26개월을 끌어가지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 실형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위안이 된다. 그런데 작년 2024년 11월 15일에 선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것도 신문 기사 본 건데 그때 이제 김문기 씨 부인은 떡볶이 집에서 알바하고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김문기 씨한테는 어머니가 계세요. 김문기 씨가 66년생이니까 어머니는 몇 년 지금 그 연세가 얼마나 되셨겠습니까? 80대 노모가 계시는데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그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오기 며칠 전에 한 11월 한 10일이나 뭐 11일이나 이 정도 됐겠죠. 며칠 전에 그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아들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문기가 왔네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어머니 지금 아범이 세상 뜬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얼마나 됐는데 왜 지금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연세 드셔가지고 충격 받으셔가지고 무슨 치매 증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80대 노모가 선고 당일에 김문기 씨 그 무덤을 찾아갔대요. 무덤 찾아가가지고 통곡을 갖다가 하셨대요. 그랬는데 1심 선고가 딱 나오니까 그래도 뭐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위안이 된다. 그렇게 유동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은 김문기 처장 사모님한테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그렇게 전화를 한다고 제가 옛날에 그 유동규 씨하고 같이 방송 같은 거 할 때 저한테 여기 그 정법전 TV도 한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김문기 처장 사모님하고 그래도 몇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전화 연락이라도 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위안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위안이 된다라고 했던 게 11월 15일이었는데 작년 4개월 만에 그냥 180도 바뀐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를 쭉 보니까 김문기 씨 부인이 펑펑 울었다. 그게 국민의 마음이다. 조정훈 의원님 어디서 봤는지 기사를 봤는지 어쨌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그냥 이거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무죄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판사들이 그 상처를 후빌 수가 있냐 이거지.